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85세 생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85세 생일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들 중 상당수가 피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그 통계의 일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인 건강과 장수 연구를 해오면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의 수명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떤 분들은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데 어떤 분들은 70세도 못 넘기고 돌아가시는 걸까요? 유전자 때문일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수명의 약 70에서 80%는 생활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10년, 20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의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웬만한 건 버텨주잖아요. 무리를 해도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어가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쌓여온 것들이 슬슬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몸의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잘못된 습관의 영향이 바로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면 수명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85세 이전에 사망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드리고 60세 이후에 반드시 피하셔야 할 치명적인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1위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수명을 가장 많이 단축시키는 습관이에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뭘 하셨는지, 뭘 드셨는지, 얼마나 움직이셨는지요. 그 안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85세 이전에 사망하는지 그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왜 특정 습관들을 피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시거든요. 첫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성 질환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게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심혈관 질환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인데 대부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혈관이 손상되고 좁아지면서 발생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요인들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대부분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은 암입니다.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등 다양한 암이 있는데요. 암도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흡연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음주는 간암과 관련이 있고 식습관은 위암이나 대장암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암 발생의 상당 부분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은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폐렴에 취약하세요. 폐렴은 젊은 사람한테는 그냥 좀 심한 감기 정도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어요. 면역력을 유지하시는 것, 폐 건강을 지키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은 치매를 포함한 뇌 질환입니다. 치매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매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치매가 오시면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폐렴에 걸리기 쉽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욕창이나 감염이 생기기 쉬워요. 뇌 건강을 지키시는 것도 장수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당뇨병과 그 합병증입니다. 당뇨병 자체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로 인한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장기에 문제를 일으켜요.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수명 연장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요 사망 원인들 대부분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심혈관 질환, 암, 폐렴, 치매, 당뇨. 이것들이 유전이나 운명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서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습관들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조건인데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른 분들을 많이 봤어요. 75세인데 80대처럼 노쇠하신 분도 계시고 75세인데 60대처럼 활력 넘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유전자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드시고, 얼마나 움직이시고, 어떻게 주무시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는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건강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분 다 72세 남성분이셨어요. 한 분은 박정우 어르신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은퇴 후에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면서 지내셨대요. 식사는 자녀분들이 사다 주시는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때우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고 담배도 계속 피우셨대요. 사회 활동도 거의 없으시고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았고요. 또 한 분은 김영수 어르신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복지관에서 바둑도 두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손주들도 자주 만나시고 활발하게 지내셨대요. 식사는 부인분이 건강하게 차려주시는 집밥을 드시고, 담배는 오래전에 끊으셨고, 술도 가끔 반잔 정도만 하신대요. 같은 나이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셨는데 5년 후에 두 분의 상태가 완전히 달랐어요. 박정우 어르신은 당뇨에 고혈압에 무릎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셔서 거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셨대요. 반면에 김영수 어르신은 77세가 되셔도 건강하게 산책 다니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시고 삶을 즐기고 계세요. 같은 5년인데 한 분은 노쇠해지셨고 한 분은 건강을 유지하셨어요. 그 차이가 생활 습관이에요. 박정우 어르신은 오늘 알려드릴 나쁜 습관들을 거의 다 가지고 계셨고, 김영수 어르신은 좋은 습관들을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본인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습관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번, 솔직히 고쳐야 할 습관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야 더 맞춤형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읽어보고 가능한 답글도 드리면서 간단한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구독 한번 누르시면 앞으로 계속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은 무료인데 건강은 비싸잖아요. 구독 버튼 한 번이 여러분 건강 챙기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에 반드시 피하셔야 할 치명적인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갈 건데요. 1위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건데 수명을 가장 많이 단축시키는 습관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물이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 섭취가 부족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말라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안 마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첫째로 혈액이 끈적해져요. 혈액의 상당 부분이 수분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끈적해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둘째로 신장에 무리가 가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실 수 있고 요로 감염이나 신장 결석 위험도 높아져요. 셋째로 변비가 생겨요. 수분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변비는 그 자체로도 불편하지만 심하면 치질이나 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넷째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화가 빨라져요. 수분 부족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늘려요. 다섯째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뇌도 수분이 필요한데 탈수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워지실 수 있어요. 심한 탈수는 의식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챙겨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외출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지금 주방에 가셔서 물 한 잔 따라오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물 한 잔 트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 챙기시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아는 68세 이명숙 어르신은요, 평소에 물을 거의 안 드셨대요. 커피나 차는 드시는데 물은 잘 안 드시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여름에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지셔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탈수 때문이었대요.
그때부터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해요. 지금은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물을 드신대요. 5위가 물 부족이었죠. 이제 4위로 올라갑니다. 4위는 바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시는 습관입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사람들 만날 일이 확 줄어드시잖아요. 직장 동료들 안 만나게 되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분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지시는데 이게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로 우울증과 불안 위험이 높아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정신 건강에 중요해요.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으시면 외로움을 느끼시고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울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여요. 둘째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에요. 혼자 지내시면 이런 자극이 없어져서 뇌 기능이 떨어지기 쉬워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분들이 치매 위험이 더 높다고 해요. 셋째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외출을 하셔야 하고 준비도 하셔야 하고 움직이셔야 하잖아요. 혼자 지내시면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지시니까 집에만 계시게 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요. 넷째로 식습관이 나빠져요. 혼자 드시면 대충 드시게 되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시면 이것저것 차려서 드시는데 혼자시면 귀찮으니까 간단한 것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시고 친구분들 만나시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동호회 활동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일단 나가시면 좋아지세요. 제가 아는 70세 정미숙 어르신은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게 되셨어요. 자녀분들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만나시고 친구분들도 하나둘 돌아가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점점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지셨대요.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시고 입맛도 없고 의욕도 없어지시더래요. 가족분들이 걱정이 돼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해드렸대요.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하셨는데 몇 번 다녀오시더니 점점 좋아하시게 됐대요. 친구도 사귀시고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나들이도 가시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 4회는 복지관에 가시고 표정도 밝아지시고 건강도 좋아지셨대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게 수명을 늘리는 길이에요. 4위가 사회적 고립이었죠. 이제 3위로 올라갑니다. 3위는 바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입니다. 시니어분들 식사량이 줄어드시잖아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혼자 드시니까 대충 드시게 되고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기는 질겨서 씹기 힘들고 생선은 비리다고 안 드시고 그래서 밥이랑 국, 반찬 조금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없어지시고 걸음이 느려지시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세요. 그러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의 낙상 후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줄어들어서 살이 찌기 쉬워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또 면역력도 떨어져요.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하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시고 상처 회복도 느려져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뭐냐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유제품 같은 것들이에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하나씩은 꼭 드시는 게 좋아요. 고기가 질기시면 부드럽게 조리하시거나 다진 고기를 활용하시고 생선이 비리시면 조림이나 구이로 드시고 계란은 간편하면서도 좋은 단백질이에요. 지금 냉장고 열어보세요. 단백질 음식이 뭐가 있나요? 계란, 두부, 고기, 생선 있나요? 없으시면 오늘 장 보실 때 꼭 사세요. 내일 아침에 계란 하나라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72세 김철환 어르신은요. 혼자 사시면서 밥하기 귀찮다고 주로 밥에 김치, 장아찌 정도로만 드셨대요.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시고요. 그러다가 점점 힘이 없어지시고 걸음이 느려지시고 자꾸 비틀거리시더래요.
병원에 가보셨더니 근감소증이라고 하시더래요.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해서 근육이 많이 줄어든 거래요. 그때부터 식단을 바꾸셨대요. 매 끼니 계란이나 두부는 꼭 드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기나 생선을 드시려고 노력하셨대요. 몇 달 후에 다시 검사하셨더니 근육량이 좀 늘었다고 하시더래요. 걸음도 좀 빨라지시고 힘도 생기셨대요. 단백질 꼭 챙겨 드세요. 밥만 드시면 안 돼요. 3위가 단백질 부족이었죠.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2위는 바로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등. 이런 질환들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약을 꼬박꼬박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먹었어요. 깜빡 잊었어요. 약이 떨어졌는데. 병원 가기 귀찮아서 며칠 안 먹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요. 또 병원 정기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아픈 데 없으니까 안 가도 되겠지 하시면서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 조용히 손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혈압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는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고 고지혈증은 혈관에 기름을 쌓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을 안 드시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면 혈압이나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그만큼 합병증 위험이 높아져요. 정기검진을 안 받으시면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걸 모르시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첫째로 약을 꼬박꼬박 드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으로요. 깜빡 잊으시면 알람을 맞춰두시거나 약 달력을 활용하세요. 둘째로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눈이나 신장, 심장 검사도 필요하면 받으세요. 셋째로 생활습관 관리도 함께 하세요. 약만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식이요법, 운동, 체중 관리도 함께 하셔야 효과가 좋아요. 제가 아는 70일 세박순이 어르신은요.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약 드시는 걸 자꾸 빼먹으셨대요. 증상이 딱히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시더래요. 급히 병원에 가셨더니 당뇨 망막병증이 많이 진행돼서 한쪽 눈 시력을 거의 잃으셨대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그 후로는 약을 절대 안 빼먹으시고 정기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신대요. 그때 관리를 잘했으면 눈을 안 잃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신대요. 약 꼬박꼬박 드세요. 검진 꼭 받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 1위.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건데 수명을 가장 많이 단축시키는 습관이에요. 바로 오래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실 때 앉아 계시고, 텔레비전 보실 때 앉아 계시고, 핸드폰 하실 때 앉아 계시고, 낮잠 주무실 때 누워 계시고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은퇴하시고 나면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종일 집에서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움직여야 혈액이 잘 돌고 근육이 유지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대사가 활발해져요. 그런데 오래 앉아있으면 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에 피가 고이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해서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기면 이게 폐로 가서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둘째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져요. 연구에 따르면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도 게을러지거든요. 셋째로 당뇨 위험이 높아져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잘 안 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올라가요. 넷째로 근육과 뼈가 약해져요.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앉아만 있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요. 다섯째로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신체 활동이 뇌 건강에도 중요한데 움직이지 않으면 뇌 기능도 떨어지기 쉬워요. 여섯째로 우울증 위험이 높아져요. 움직이면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안 움직이면 이게 안 나와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4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따로 운동을 하셔도 오래 앉아있으면 효과가 상쇄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30분 산책하셔도 나머지 시간 내내 앉아 계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화장실 가시고, 물 마시러 가시고, 창문 열러 가시고, 집 안을 한 바퀴 도시고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전화 받으실 때 일어나서 걸으면서 통화하세요. 제가 아는 73세 최영자 어르신은요, 무릎이 안 좋다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셨대요. 움직이면 아프니까 안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힘이 없어지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고 다리가 붓고요. 병원에 가보셨더니 오래 앉아 있어서 그렇다고 오히려 움직이셔야 한다고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집안을 걸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힘드셨는데 점점 나아지시더래요. 몇 달 후에는 다리 붓기도 빠지고 숨도 덜 차시고 오히려 무릎도 좀 나아지셨대요. 안 움직이시는 게 더 안 좋은 거였어요. 지금 앉아 계시죠?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세요. 제자리에서 발 굴러주시고 무릎 굽혔다 폈다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60세 이후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5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하루 6잔에서 8잔 물을 드세요. 4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시는 습관. 사람들을 만나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3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 매 끼니 단백질 음식을 챙겨 드세요. 2위,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습관. 약 꼬박꼬박 드시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1위, 오래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습관.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이 5가지 습관 오늘부터 바로 고쳐보세요. 이 습관들만 고치셔도 수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반대로 85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첫째로 규칙적으로 움직이세요. 장수 마을로 유명한 꽃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매일 걷고 농사 짓고 일상적으로 움직이세요. 따로 운동을 하신다기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둘째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만나시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시고요. 혼자 고립되어 지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셋째로 삶의 목적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손주를 돌보신다거나 텃밭을 가꾸신다거나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요. 할 일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으시면 오래 사신대요. 넷째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장수 마을 어르신들은 여유롭고 낙천적이신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풀어버리시고 크게 걱정을 안 하세요. 다섯째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채소, 과일, 생선, 콩류를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는 적게 드세요. 과식하지 않으시고 적당히 드시고요. 여섯째로 잠을 잘 주무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시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일곱째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사세요. 이런 공통점들을 보시면 다 생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85세,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7세 김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세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분들 만나시고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시고요. 식사는 직접 해 드시는데 반찬 종류도 다양하게 차리시고 고기나 생선도 꼭 챙겨 드시고요. 이분한테 건강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고 잘 먹고 푹 자고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다예요 하시면서요. 이분이 젊었을 때 특별히 건강하셨던 건 아니래요. 오히려 50대에 당뇨 진단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셨대요. 당뇨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뇨 진단 받고 나서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관리를 잘 하셨더니 오히려 그 전보다 건강해지셨대요. 이분처럼 늦게 시작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지금 몇 살이시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앞으로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것과 실천하시는 것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천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시려고 하면 부담되시고 포기하시기 쉬워요. 오늘은 물 한 잔 더 마시기, 내일은 30분에 한 번 일어나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세요. 둘째로 습관을 기존 행동에 붙이세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시려면 이미 하고 계신 행동에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마시기, 텔레비전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이렇게요. 셋째로 환경을 바꾸세요. 물을 많이 마시시려면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운동을 하시려면 운동화를 현관에 꺼내두세요. 환경이 행동을 유도해요. 넷째로 기록하세요. 오늘 물 몇 잔 마셨는지, 몇 번 일어났는지 기록하시면 더 잘하시게 돼요. 달력에 표시하시거나 수첩에 적으시면 돼요. 다섯째로 함께 하세요. 혼자 하시면 착심삼일 되기 쉬운데 누군가와 함께 하시면 더 오래가요. 배우자분이랑, 친구분이랑, 자녀분이랑 함께 하세요. 서로 챙겨주시면 더 좋아요. 여섯째로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잘하셨으면 맛있는 거 드시거나 좋아하시는 거 하시거나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보상이 있으면 더 동기부여가 돼요.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메모하시거나 화면 캡처해 두세요.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면 매일 보시면서 실천하시기 좋아요. 먼저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하나,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습관. 하루 6잔에서 8잔 물을 드세요. 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시는 습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세요. 셋,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 매 끼니 계란, 두부, 고기, 생선 중 하나는 드세요. 넷,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 안 하시는 습관. 약 꼬박꼬박 드시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다섯, 오래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습관.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다음은 장수하시는 분들의 건강 습관입니다. 하나,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하루 30분 이상 걷기. 둘,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만나기. 셋, 삶의 목적 가지기.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 만들기. 넷, 스트레스 잘 관리하기. 걱정 덜고 여유 갖기. 다섯, 건강하게 드시기. 채소, 과일, 단백질 골고루 드시고 과식하지 않기. 여섯, 잘 주무시기. 규칙적인 시간에 충분히 주무시기. 일곱, 긍정적인 마음 갖기. 감사하고 즐겁게 살기. 다음은 오늘부터 실천할 것들입니다. 하나, 지금 물 한 잔 마시기. 둘,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스트레칭하기. 셋, 냉장고 열어서 단백질 음식 확인하고 없으면 장 볼 때 사기. 넷, 오늘 누군가한테 전화하거나 만나기. 다섯, 내일 산책 나갈 시간 정하기. 여섯, 이 영상 가족한테 공유하기. 이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바로바로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인데 여러분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것, 그게 여러분 건강 챙기는 작은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이 영상 꼭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배우자분, 형제자매분, 자녀분들한테요.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링크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나이 드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가족분들도 다 알아야 서로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특히 부모님 건강 걱정되시는 자녀분들, 이 영상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직접 말씀드리면 잔소리라고 안 들으시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모시고 싶으시면 이 영상 공유해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 마시기, 사람 만나기, 단백질 먹기, 약 먹기, 움직이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수명을 10년, 20년 차이 나게 할 수 있어요. 85세 생일을 건강하게 맞이하고 싶으시죠? 90세, 100세까지 사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해요. 내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30분 산책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10년 후의 건강을 만들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두 분 기억하시죠? 박정우 어르신과 김영수 어르신. 같은 나이에 시작해서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됐어요. 한 분은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셨고 한 분은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 차이가 생활 습관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80세에 시작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85세,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